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충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5번째 시간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퇴직 후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망인의 따님이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해자는 퇴직 후 아르바이트로 공사장 앞에서 출입 차량 교통 정리를 하던 중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덤프트럭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망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73세였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망인과 같이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인지 계약직인지 아니면 정직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면 그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금은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자동차 보험금을 받을 때 산재 유족급여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지 자동차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망인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서 청구할 수 있는 일실손해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족급여액을 공제하면 결국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를 해서 합의금 형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산재 신청을 해도 산재가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먼저 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산재 승인이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족으로 배우자와 딸 한 명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유족들은 균등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유족들보다 2분의 1을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식 한 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그리고 자녀의 상속분은 1이 되며 결국 3대 2의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